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15년 2회차 상과목 전기 설비 51번서부터 60번까지 10문제를 끝낼 거예요. 주말이기도 하고 좀 시간도 있고 해서 10문제를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50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41번서부터 50번까지는 문제답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51번서부터는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41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는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이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답 1번입니다. 42번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히키. 43번 접지저항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지저항. 44번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cm 이상 이격 매설해야 하나 100cm 이상. 만약에 단위가 미터로 주면 1m예요.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크아웃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재료는 링 리두셔입니다. 링 리두셔. 원래 이게 떼야 되는 거야. 링 리두셔. 리두셔는 지금 요거거든요. 링은 이제 원형으로 돼 가지고 구멍이 너무 커 가지고 링을 대서 그 로크아웃 지름보다 작은 금속관을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46번 애자 사용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47번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고유저항이 3번 고유저항이 클 것. 48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형 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공사 방법은 답은 3번이지만 이제 종별 접지공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특고와 계기형 변성기 2차측 전로에는 그냥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49번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 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 활동 및 인명 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이에요. 전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비상 콘센트. 그래서 비상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를 합니다. 50번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제는 주체, 가해지는 곡하중, 구부림에 대하여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0입니다. 지선이 나오면 안전율은 2.5예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전선의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을 20% 이상 증가하도록 한다. 이게 답이네요. 전기의 저항을 20%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되겠죠. 전기 저항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전기 저항을 낮춰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 부분의 인장 강도를 80% 이상 유지할 것. 그렇죠. 인장 강도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거기 때문에 80% 이상 유지하는 게 맞고요. 3번 접속 부분에 전선 접속기를 이용한다. 맞고요. 알루미늄 전선과 구리 전선의 접속 시 정기적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여기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전선 접속 부위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 것. 그렇죠. 근데 여기는 20% 이상 증가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22번, 두 번째, 전선 접속 부위 기계적 강도 인장 하중을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까.
즉 80% 이상 강도를 유지할 것. 그러니까 전선이 원래 100, 연결부가 없을 적에 100이에요. 근데 접속을 하게 되면은 기계적 강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된 부분을 80%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테이핑은 반폭씩 겹쳐 2회 이상 감을 거. 그러니까는 테이프를 한번 감고 접속부에, 그리고 오버랩을 시켜서 계속 감아서 이제 그 노출부를 절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오버랩. 네 번째, 서로 다른 도체 접속은 전용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할 것.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전용 접속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우리가 전선을 트위스트 접속을 하고 뒷꼬리 접속을 하고 나서,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절연 테이프로 아까쯤에 여기서 말한 3번에서 말한 테이핑으로 반포씩 오버랩해서 감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른 도체 접속은 접속 전용기, 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슬리브예요. 슬리브를 이용해서 이쪽 도체와 이쪽 도체를 연결하고 압착기를 이용해서 찍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테이핑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접속의 종류는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 트위스트 분기 접속, 뒷꼬리 접속. 뒷꼬리 접속은 중단 접속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여기 위에 있죠, 사진. 그 슬리브를 이용한 접속, 얘가 슬리브죠.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 얘가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뒷거리 접속으로 하고 와이어 커넥터로 돌려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거 되게 잘한 예예요, 얘는요. 52번 전주에, 얘가 전주죠. 전주에 외등, 뭐 보안등이라고 하고 외등이라고도 하고 뭐 이럽니다. 설치지 백열 전등 및 형광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부착한 점으로부터 여기 부착했죠. 점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 끝과 여기 부착면의 끝과의 거리는 1m 이내로 해야 됩니다. 1m 이내. 53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합계가 50V를 초과하는 경우, 50V, 간선이 50%를 초과할 경우 그 전격 전류의 합계의 몇 배 견디는 전선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1.1배입니다. 50A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1.25배예요. 그래서 여기 전선의 간선 굵기 결정 방법은 1번 전선의 전격 전류가 50A 이하, 그래서 전격 전류 합계, 간선에 걸려 있는 그 전격 전류 합계의 50%를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1.25배가 곱해지냐 1.1배가 곱해진 값으로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냐,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초과하면은 1.1배를 합산한 전류값에 전선의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50A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전격 전류 합계의 1.25배, 전체 전류 합계의 1.25배를 합한 값에 전선의 굵기를 곱한 값에 전선의 굵기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뭐 기사 시험이라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얘네들 별표 쳐 놓은 거는 우리가 기능사만 공부할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뭐 산업기사나 기사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더 위에 있는 뭐 기능장애나 기술사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선의 굵기 선정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얘는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놨지만은 이제 이거를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 기계적 강도, 두 번째 허용 전류, 세 번째 전압 강화, 뭐 네 번째 고조파에 대한 고려도 해요. 우리가 보통 고조파는 그 전류를 외형시키거나 전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내 부하 증설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전선의 굵기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는 가로놓기나 뭐 단답이나 뭐 기사 실기나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실무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54번 전선 약호의 VV인 케이블이 종류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 R은 고무고, 그 다음에 B는 부틸이고, V는 비닐이고, E는 그 폴리에틸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15년 1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할 적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VV이기 때문에 비닐만 찾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비닐 들어간 게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아니고, EP 고무 절연 아니고, 비닐 절연, 비닐 시스네요. 예. VV는 비닐 절연에 비닐 시스입니다. 답은 1번. 55번 저압 2조의 전선을 설치 시 크로스 완금의 표준 굵기, 크로스는 일단 빼고요. 완금의 표준 길이는 얘가 완금이라고 했어요. 완금이 지금 한쪽 면만 지금 달려져 있는데, 이게 T자형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주 가다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저압 2조로 간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공사 실기 공부할 적에도 나와요. 이 문제는요. 필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전기공사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외워 놓으셔야 되고, 전기기능사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 2조기 때문에 2조, 전선의 개수 2조고, 설치 시 크로스 완금, 저압이니까는 얘죠. 만약에 얘가 고압의 2조다 그러면은, 고압의 2조다 그럼 1400mm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 완금이 지금 한쪽 면에 달렸는데 요 길이가 900mm냐 1400mm냐 1800mm냐를 가지고서 이제 봤을 적에 2조의 경우 저압이면은 900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56번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두 개죠. 요거는 뭐 보나마나 뭐 두 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달로 스위치와 3로 스위치 차이점이야. 회로가 이렇게 두 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밑에 거는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뭐 위에 이런 것들도 다 사진 다 참고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공부하기 좀 수월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렇게 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개 회로를 이제 이쪽에다 꼽는 거죠. 그리고 회로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3로 스위치 양쪽에 연결을 해 놓고, 지금 얘를 이렇게 켜 놓으면은 이렇게 하고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원이 여기 위쪽에, 회로가 위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복도에서 이 복도로 갈 적에, 복도가 길다 그러면 여기서 켜고 여기 끝에서 가서 다시 이쪽에 와서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은 불이 꺼집니다. 전등이. 저희 집도 3로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저희 현관에서 들어와서 안방까지 가는 길이, 복도가 약간 길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3로 스위치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57번 수변전 설비 구성 기기의 계기형 변압기 PT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제가 이거 싱글라인 SLD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차단기, 여기 이쪽에 달록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달록이 표시되어 있고, 요거는 3, 4, 5 1.5 차단 반씩 거를 제가 일부 잘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PT예요. PT 이제 얘는 지금 싱글 라인 다이아그램이지만 얘는 3라인 다이아그램으로 되어져 있어요.
상을 3개를 표시를 했죠. 그래서 얘의 역할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PT, 계기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CT는 계기형 변압기 변류기라고 해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PT, CT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메터링을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릴레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거. 릴레이는 우리가 말하는 계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계전기는 우리가 디지털 계전기도 있고 아날로그 계전기도 지금 돼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계전기가 80에서 90% IED, 디지털 계전기를 쓰고 있고, 일부 수변전 설비 예전 거에는 아날로그 계전기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알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지금 PT를 물어본 거예요. PT.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성하는 거 맞습니다.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하는 건 CT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회로의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기다. 맞죠? 부적 전압, 트리코일 전원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UVR,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나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부적 전압 계전기는 우리가 전원을 상식적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 영상을 지금 예전부터 제가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자격증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이론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PT는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EDG 있죠. 그 이머전시 디젤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를 우리가 기동을 하기 위한 소스 전원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PT 같은 경우는요. 또 하나 우리가 싱크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통에 연결을 하거나 이럴 적에 PT 소스들을 우리가 부스에 1차와 2차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PT 소스를 받아가지고 비교를 하고 싱크로를 이제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싱크로 체크도 할 수도 있고요. PT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발전기가 PT 소스를 받아서 PT 소스에서 전원이 꺼지는 거는 결론은 상전이 블랙아웃 된 상태잖아요. 그럴 적에 얘가 바로 비상발전기를 시동시킬 수 있게끔 소스를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154 변전소에 이제 22.9kV는 거의 없지만 154 변전소에 OLTC라는 게 있어요. On Load Tap Changer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AVR이 있습니다. AVR 소스가 우리가 수전 설비 인커밍 쪽에서 받아가지고 인커밍 쪽에서 전압의 변화가 생기면은 탭을 변환을 해서 정전압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사용할 적에도 PT 소스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전기 하시는 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PT에 대해서 잠깐 여기 간단히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 즉 전압을 변성해 주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22.9 케이블 110V를 변성해 주는 거죠. 변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성해 주는 겁니다. 낮은 전압으로 변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일단은 기능사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 존재하는 곳,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폭연성 분진, 포팔선, 화학류는 우리가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게 금속관 공사랑 케이블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MI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MI, 금속관, MI,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공사, 얘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개 들어간 거 중에 얘는 아웃, 얘도 아웃, 얘도 아웃이죠. 얘는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 두 개 중에 그러면 CD 케이블 공사랑 개장 케이블 공사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데, CD는 아닙니다. 가요전선과 케이블 공사는 아니고요. 가요전선 안에 케이블을 넣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압이긴 하지만 넣을 수는 물론 있긴 하지만은 폭연성 분진이기 때문에 개장된 케이블 공사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개장된 케이블 공사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건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서 케이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도 우리가 아모드 케이블이 있고 넌 아모드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덮였냐 안 덮였냐가 있는데, 개장된 케이블 공사는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가 폭연성 분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장된 케이블 공사이기 때문에 아모드 케이블을 사용한 공사 방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케이블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풀링을 하거나 밴딩을 할 적에, 구부려 갖고 밴딩을 할 적에 보통 케이블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59번 22.9kV의 Y, 여기 Y 결선이죠. Y 가공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동선이죠. 동선은 얘네요. 얘 1번. 요거는 외워 놓으세요. 요거는 외워 놓으세요. 가공 전선의 굵기에 대한 정리로, 고압의 경우는 5mm 이상의 경동선, 특고압의 경우는 22mm 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여기 문제에서 동선을 동선으로 할게요. 시가지의 특고압 사용 시 가공 전선 굵기는 100kV.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0kV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22.9kV나 6.6kV, 이제 발전소 손해 전원 같은 거 6.9kV를 쓰는데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이하. 그 다음에 사실 6.9kV는 특고압이 아니긴 하죠. 예. 이제 1000V 이상이냐 아니냐로 이제 IC에서 이제 KC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있긴 한데요. 일단 100kV 미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개통전압으로 봤을 때 22.9kV를 의미를 하는 거다. 이것도 선임의 문제도 있어요. 선임. 우리 전기안전관리자도 전압이 100kV냐 100kV 미만이냐에 따라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kV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기 산업 기사는 100kV 미만의 무한대 용량으로, 일정 경력이 쌓이면 무한대 용량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0kV 이상은 이제 전기 기사나 이제 전기 기능장이나 이제 전기 기술사들이 이제 선임이 되는 거고요. 1호사 변전소 이상 345나 765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100kV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100kV 미만은 55mm 스퀘어 이상, 100kV 이상 1호사 이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150mm 스퀘어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화약고의 배선 공사 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가? 화약고의 배선 공사 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케이블 공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어차피 이게 개폐기에서 화약고 인입구까지이기 때문에, 인입구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방폭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 공사 방법보다는 금속관이나 다른 거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인입구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케이블 공사로 지중으로 가는 게 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5년 2회차 상과목 전기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다음 회차에 대해서 이제 새로 다시 41번서부터 전기 설비 부분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돼 있을 적에는, 시간이 좀 한가할 적에는 10문제 또는 10문제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다 끝낼 수도 있지만은, 좀 제가 바쁘거나 일이 있을 적에는 최소 2문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약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볼 적에 실무 관점에서 제가 쳐다보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권반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네. 자격증을 떠나서 문제답만 제가 읽으면은 뭐 이거 20문제 나가는 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5분이면 그 문제답 읽고 다 하죠. 그거는 누구나 다 만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관련도 문제는 어디든 노출이 돼 있고 다 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기능사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93년도인가 공부를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몇 년도예요?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적으로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가고 있어요. 기능사라고 해서 뭐 만만한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사는 이게 어떤 분야가 정해지는 게 막 짬뽕 문제들을 막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기능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범위가 더 레인지가 더 넓어요. 근데 이제 외우는 부분이 좀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사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할 그냥 관련된 문제만 풀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던 문제들은 제가 다시 이게 서머리집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문제, 열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막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는 어 이제 필기를 공부하실 적에 필기를 공부할 적에 이제 이동하면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문제단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가 컨텐츠를 정리를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고 계속 반복해서 저와 함께, 저도 공부하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면은 어 그냥 이렇게 출퇴근 시간만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할 적에도 출퇴근하면서 자격증을 다 땄거든요. 필기는 1차 필기는 어떤 자격증도 똑같아요. 기차 전철 안에서 출퇴근하면서 충분히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말이 길었네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